안녕하세요. 토토웨이입니다. 토트넘은 주중 보드의 글림트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브레넌 존슨이 후반 중반 부상으로 교체되는 장면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다행히 그의 상태는 심각하지 않으며 이번 경기에서는 여러 주전들과 함께 휴식을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제임스 메디슨은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고 이는 루카스 베르그발, 라두 드라구신과 함께 시즌 아웃 명단에 이름을 올린 셈입니다. 손흥민 역시 발 부상으로 상태가 불확실합니다. 손흥민은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통산 9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사우샘프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손이 결장하더라도 마티스텔이나 마이키 무어가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자원으로 꼽힙니다. 팰리스의 글라스너 감독 역시 중원 자원 부상 문제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애덤 워튼은 지난 노팅엄전에서 발목을 접질러 61분에 교체되었고 FA컵 결승까지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번 경기는 결장합니다. 워튼은 디 리아드와 체익 두쿠레와 함께 결장 명단에 있으며 그 자리는 윌 휴즈나 제퍼슨 레르마가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다이치 카마다가 의외로 주전 자리를 꿰차며 활약 중입니다.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결승을 앞두고 있으며 준결승에서 보드 글림트를 5대1로 누르고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결승 상대는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리그에서는 현재 16위로 시즌 막판 남은 경기에서는 17위 추락만은 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웨스트햄과의 1대1 무승부로 리그 4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했으며 최근 9경기 중 단 1승만을 거두는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런던 더비에서는 단 11점만을 획득하며 가장 낮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한편 크리스탈 팰리스는 FA컵 결승 진출을 앞두고 있으며 리그에서는 신락 같은 유럽 대항전 진출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머스와 승점 7점 차로 벌어져 있어 실질적으로는 웸블리에서의 FA컵 결승이 유일한 유럽 진출 희망입니다. 팰리스는 한때 5연승을 달리던 흐름에서 최근 8경기 중 2승에 그치고 있으며 지난 노팅엄전 무승부로 리그 5경기 연속 무승입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 승점은 49점인데 단 1승만 더 거두면 구단 역사상 최고 승점과 타이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원정에서는 토트넘의 9경기 연속 패배 중이며 올 시즌 10월 마테타의 결승골로 거둔 1대0 홈 승리는 팰리스 역사상 첫 리그 더블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곧 있을 컵 대회를 대비해 주요 선수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이기에 런던 더비답지 않게 조심스러운 경기 양상이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양팀 모두 무승부에 만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현재 요슈아 저크지가 시즌 아웃 판정을 받으며 전열에서 이탈한 상태입니다. 그와 함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디오구 달로 역시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가능하여 수비진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유망주 아이든 헤븐과 토비 콜리어도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웨스트햄은 장기 부상자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카엘 안토니오는 지난해 12월 교통사고 이후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으며 여름에 영입된 크리센시오 선머빌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1월에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맨유는 지난 유로파리그 준결승 2차전에서 아틀레틱 빌바오를 홈에서 4대1로 꺾고 1, 2차전 합계 7대1이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결승에서는 토트넘과 맞붙게 되며 두 팀 중 승자는 프리미어리그 부진을 만회하고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리그에서는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맨유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6경기 연속 무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3대4로 패하며 승점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단 2무만을 기록한 맨유는 승점 40점에도 도달하지 못한 채 리그 15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즌 종료까지 3경기밖에 남지 않아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메이슨 마운트의 활약입니다. 그는 빌바오전에서 올드 트래포드에서의 첫 골을 기록하며 최근 2경기에서 3골을 터뜨리는 등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웨스트햄은 2023년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우승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겪고 있으며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하위권 팀들보다 간신히 앞서 있는 수준입니다.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의 이탈 이후 팀은 정체되었고 현재는 18위 입수 위치와 승점 15점 차이를 유지하며 강등 위기에서는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웨스트햄 역시 리그 8경기 연속 무승 중입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어느 정도 선전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자로드 보웬이 시즌 10호 골을 기록하며 대표팀 승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웨스트햄은 최근 올드 트래포드 원정에서 4연패 중이며 마지막 승리는 2021년 EFL컵 4라운드에서의 1대0 승리였습니다. 주중 유로파리그에서 거둔 압도적인 승리로 상승세를 탄 맨유가 이번 주말 경기에서도 그 기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웨스트햄은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기세 좋은 맨체스터 원정에서 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캐슬은 이미 주장 자말 라셀레스가 무릎 부상으로 시즌을 마감한 가운데 루이스 홀도 남은 시즌 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조엘린톤마저 시즌 아웃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팬들에게는 최악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맷 타겟은 이번 경기 출전이 어려우며 파비안 셰어의 출전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스벤 보트만이 된 번과 함께 센터백 조합을 이룰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진에서는 알렉산더 이삭의 영향력이 여전히 큽니다. 그는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23골을 기록하며 팀 전체 리그 골의 약 34.8%를 책임지고 있는데 이는 노팅엄의 크리스 우드에 이어 리그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입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만 12골을 넣으며 리그 최고 기록을 자랑하고 있으며 첼시를 상대로도 4경기 연속 득점 중입니다. 첼시는 크리스토퍼 은쿤쿠가 계속 결장 중이며 마르크 기우가 벤치 복귀 가능성이 있지만 선발 출전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수비수 웨슬리 포파나는 수술로 시즌 아웃됐고 백업 아론 안셀미노도 같은 이유로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로미오 라비아가 별다른 문제 없이 출전 가능하다면 마레스카 감독은 최근 2경기와 동일한 라인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모이세스 카이세도는 최근 좋은 폼을 보이며 풀백으로 출전해 빌드업에서 중앙으로 침투하는 전술적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콜 파머는 지난 리버풀전에서 뛰어난 활약으로 리그 12경기 무득점 침묵을 깨고 골을 터뜨렸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연속골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는 올 시즌 리그에서 15골을 기록 중입니다. 이번 주말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캐슬과 첼시는 나란히 승점 63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를 통해 순위를 확정짓거나 챔피언스리그 진출 희망을 키울 수 있습니다. 뉴캐슬은 현재 리그 4위를 유지 중이며 2위 아스널과도 4점 차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5위 노팅엄, 6위 아스톤 빌라의 추격도 거세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순위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뉴캐슬은 최근 리그 3경기 중 2경기에서 승점을 놓쳤으나 홈에서는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중 4경기에서 3골 이상을 넣는 화력을 보였고 특히 맨유, 크리스탈 팰리스, 입스위치를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역대 첼시와의 홈 경기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이번 시즌 EFL컵에서도 첼시를 탈락시킨 바 있습니다. 에디 하우 감독은 지금까지 첼시를 상대로 홈 3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반면 첼시는 최근 3연승으로 반등했으며 지난 라운드에서는 리버풀을 3대1로 제압하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지난 12월 이후 첫 원정 승리를 풀럼전에서 거둔 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현재 전 대회 5연승 중입니다. 그러나 첼시는 그 전까지 원정 8경기에서 승리가 없었고 5경기에서는 득점도 하지 못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바 있습니다. 마레스카 감독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확보를 위해 이번 경기에서 연속 원정 승리를 노립니다. 노팅엄이 강등 확정팀인 레스터를 이긴다는 전제하에 뉴캐슬과 첼시 모두 이번 경기에서 패배는 치명적입니다. 첼시가 최근 반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정 불안 요소는 여전하며 뉴캐슬은 홈에서 강한 팀입니다. 특히 이삭이 홈에서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 첼시에게 유독 강한 만큼 뉴캐슬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리버풀은 이번 시즌 종료 이후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가 팀을 떠날 예정인 가운데 아르네 슬롯 감독은 차기 시즌을 대비해 오른쪽 풀백 자리에 코너 브래들리를 선발로 내세울 예정입니다.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조 고메즈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 결장하며 어깨 부상을 입은 타일러 모튼도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이외에는 특별한 부상자가 없어 리버풀은 지난 첼시전에서와 달리 주전 선수들이 대거 복귀할 전망입니다. 버질 반 다이크는 지난 경기에서 리그 3호 골을 넣으며 통산 299번째 리그 경기를 치렀고 이번 경기에서는 네덜란드 출신 선수로는 4번째로 프리미어리그 300경기 출전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날의 상황도 어느 정도 호전됐습니다. 리카르도 칼라피오리와 조르지뉴가 파리 생제르맹전에서 복귀했고 유리엔 팀버와 마르틴 웨데구르도 보머스전에서 입은 타박상에서 회복해 출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칼라피오리는 왼쪽 풀백 자리에서 마일스 루이스 스켈리를 대신할 수도 있으나 경기 감각 부족으로 루이스 스켈리에게 기회가 더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기 부상자 명단에는 가브리엘 제주스,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토미아스 다케이로, 카이 하베르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하베르츠는 시즌 종료 전 복귀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버풀은 지난 라운드 첼시와의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한 끝에 1대3으로 패했으나 이미 리그 우승을 확정지은 상태여서 별다른 충격은 없었습니다. 반다이크의 득점은 위안이 됐지만 엔조 페르난데스, 콜 파머의 골 그리고 자렐 콴사의 자책골로 인해 완패를 당했습니다. 현재 리버풀은 남은 3경기를 모두 이기면 승점 90점을 돌파할 수 있으며 이는 아놀드의 작별 투어와도 겹쳐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아놀드는 이번 경기에 벤치에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홈에서는 현재 리그 7연승 중이며 최근 15번의 리그 홈 경기 중 14경기에서 최소 2골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강력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아스날은 최근 챔피언스리그에서 PSG에게 1대3으로 패하며 유럽 대항전 탈락의 아픔을 다시 한번 겪었습니다. 현재 아스날은 리그 2위에 올라 있지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하기 위해선 더 많은 승점이 필요합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리버풀을 상대로는 최근 5경기 무패이지만 2012년 아르테타가 선수로 뛰던 시절 이후로는 안필드 원정에서 단 한 차례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리버풀과 아스날은 최근 무승부가 많았지만 지금 아스날에게 안필드 원정은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리버풀이 홈에서 무서운 활약을 보여주는 가운데 주전 선수들이 복귀하고 우승의 기세를 이어간다면 아스날보다 우위에 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리버풀이 챔피언의 품격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의 분석을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시즌 마지막 엘 클라시코를 앞두고 바르셀로나는 호재와 악재가 엇갈린 상황입니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한동안 결장했던 알레한드로 발데가 훈련에 복귀했으며 이번 경기 선발 출전 가능성이 큽니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역시 인테르전에서 교체 출전한 뒤 몸 상태가 좋아져 선발로 복귀할 전망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근육 통증을 호소했던 이니고 마르티네스도 출전이 가능합니다. 반면 파블로 토레, 마르크 카사도는 무릎 부상으로 결장할 예정이며 줄쿤데와 마르크 베르날은 확실히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골키퍼 포지션에서는 마크 안드레 테어 슈테겐이 부상해서 복귀했으며 플릭 감독은 최근 안정적인 활약을 펼친 슈체스니 대신 그를 기용할지를 두고 고심 중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부상자가 대거 발생했습니다. 안토니오 리디거, 페를랑 멘디, 다비드 알라바, 다니 카르바할, 에데르 밀리탕, 에두아르도 카마빙가가 모두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고 이는 수비와 중원 전력에 큰 타격입니다. 다행히 로드리고는 병에서 회복되어 명단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셀타 비고전에서 맹활약한 아르다 뷸레르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데리코 발베르데는 오른쪽 풀백으로 기용될 수 있으며 중원은 다니 세바요스와 루카 모드리치가 맡고 주드 벨링엄은 보다 공격적인 위치에서 뛸 전망입니다. 전방에는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와 킬리안 음바페가 선발로 나설 것이 확실시됩니다. 음바페는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전에서 3번 모두 패했기에 이번 경기를 통해 서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주중 인테르와의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3대4로 패해 총합 6대7로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라피냐의 87분 득점으로 결승행이 유력해 보였지만 인테르가 93분 동점골에 이어 연장 결승골을 넣으며 바르사를 좌절시켰습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는 여전히 라리가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2위 레알 마드리드보다 승점 4점 앞서 있으며 최근 리그 4연승을 포함해 지난 주말 바야돌리드전에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남은 일정은 에스파뇰, 비아레알, 아틀레틱 빌바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경기를 무승부로 마쳐도 우승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다만 패배할 경우 레알에게 추격의 발판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3번 모두 승리를 거두었으며 그 중에는 지난 10월 베르나베우 원정 4대0 대승도 포함됩니다. 스페인 슈퍼컵과 코파 델 레이 결승전에서도 레알을 꺾었습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 우승 경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시즌 초 UEFA 슈퍼컵을 차지했지만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아스날에 패하고 코파 델 레이 결승전에서도 바르셀로나에 패배하며 무관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은 시즌 종료 후 팀을 떠날 것으로 보이며 레버쿠젠의 사비 알론소가 후임으로 유력합니다. 레알은 지난주 셀타 비고전 이후 일주일간 휴식을 취하며 경기를 준비했고 최근 리그 4연승을 달성하며 3경기에서 클린시트를 기록했습니다. 바르셀로나와의 최근 리그 3경기 중 2경기를 승리로 가져간 전적도 있습니다. 지난 시즌 엘 클라시코에서는 2대1로 승리한 바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게는 무승부가 도움이 되지 않지만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패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양팀 모두 공격진의 퀄리티가 뛰어나 득점이 예상되며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엘 클라시코에서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레알 베티스는 주중 피오렌티나와의 유럽대회 준결승 2차전에서 2대2로 비기며 합산 4대3으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오는 5월 28일 첼시와의 결승전이 예정되어 있지만 현재로선 라리가에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임대온 안토니는 1월 이후 눈부신 활약을 이어가고 있으며 피오렌티나전 득점으로 이번 시즌 8골째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번 경기에서도 선발로 나설 전망이며 이스코 역시 시즌 내내 뛰어난 활약을 이어가며 열번 역할을 맡게 됩니다.
마르크 로카는 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며 에세키엘 아빌라와 디에고 요렌테는 부상으로 결장합니다. 아드리안, 조니 카르도소, 압데 에잘줄리, 쿠초 에르난데스 등이 로테이션으로 선발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베티스는 현재 라리가 6위로 5위 비아레알과는 승점 1점, 4위 아틀레틱 빌바오와는 승점 4점 차이를 두고 있어 상위권 진입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최근 리그 3연승을 기록하며 기세가 올라있는 상태이며 남은 일정은 라요 바이에카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발렌시아입니다. 베티스가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진출한 마지막 시즌은 2005-06 시즌으로 이번 시즌이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오사수나도 유럽 진출을 놓고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라리가 9위에 올라 있으며 8위 라요 바이에카노와는 승점이 같고 7위 셀타 비고와는 승점 2점 차입니다. 8위는 컨퍼런스리그 플레이오프 진출권, 7위는 유로파리그 본선 진출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순위 싸움이 치열합니다. 오사수나는 최근 4경기 중 3경기를 승리하며 상승세를 보이다가 직전 비아레알전에서 2대4로 패하며 연승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히로나, 바야돌리드, 세비야를 연달아 꺾었던 기세는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오사수나는 알레한드로 카테나가 징계 복귀하면서 수비를 안정시킬 전망입니다. 아크릴 부디미르는 시즌 18호 골을 기록 중인 주포로 다시 한번 선봉에 나설 예정이며 존 몽카yor라는 허벅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최근 맞대결에서는 베티스가 오사수나를 상대로 3연승 중이며 이번 시즌 1차전에서도 2대1로 승리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홈 경기에서도 같은 스코어로 승리했습니다. 오사수나가 체력적으로 더 유리한 상황이지만 베티스는 최근 분위기와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라는 동기부여가 큰 만큼 베티스가 중요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바이엘 레버쿠젠은 이번 경기에서 주누엘 벨로시앙, 마리오 에르모소, 노르디 무키엘레가 부상으로 결장하지만 수비 핵심인 에드몽 탑소바, 조나탄 타, 피에로 인카피에는 정상 출전이 가능합니다. 미드필드에서는 그라니트 자카가 팀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알레이스 가르시아와 함께 선발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진에는 플로리안 비르츠가 확실한 출전이 예상되며 에밀리아노 부엔디아와 파트리크 시코와 함께 스리톱을 형성할 전망입니다. 도르트문트는 주전 센터백 니코 슐로터백이 10월까지 결장 예정이며 공격수 막시밀리안 바이어는 시즌 종료 이후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니코 코바치 감독은 수비에서 3명의 수비수를 활용하는 전술을 선호하며 니클라스 줄레, 발데마르 안톤, 라미 벤세바이니가 출전할 수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세르우 기라시가 이번 시즌 32골을 기록하며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율리안 브란트와 카림 아데에미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레버쿠젠은 최근 5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했지만 3번의 무승부를 포함하고 있어 상승세는 다소 주춤한 상황입니다. 홈에서는 최근 3경기에서 2승 1무로 좋은 흐름이지만 그 이전 3홈경기에서는 2패 1무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 종료 후 사비 알론소 감독이 팀을 떠날 예정이라는 소식이 공식 발표되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알론소 감독은 레알 마드리드행이 유력합니다. 반면 도르트문트는 최근 공격력이 폭발하며 4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3일 볼프스부르크를 4대0으로 대파하며 약 2.5 기대득점을 기록하는 등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현재 리그 5위로 유로파리그 진출권에 위치해 있으며 4위 프라이부르크와는 승점 1점 차이로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5승 1무라는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원정에서는 최근 5경기 중 2승 1무 2패로 다소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버쿠젠은 지난 1월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두었지만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는 1승 2무 2패로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막판 레이스에서 날카로운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레버쿠젠은 타이틀 경쟁에서 탈락했다는 실망감이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 도르트문트가 다득점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헬라스 베로나의 파울로 자네티 감독은 공격진 구성에서 많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캐스퍼 탱스테트는 부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민사르는 리그에서 기록한 4골 모두를 원정 경기에서만 기록했습니다. 또한 다니엘 모스케라는 교체 투입으로만 5골을 기록하며 선발보다는 조커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비진에서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다니엘레 길라르디와 디에고 코폴라가 징계를 마치고 복귀하며 파벨 다비도비치 역시 부상에서 회복한 상태입니다. 다만 베테랑 윙백 다비데 파라오니는 여전히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레체의 공격은 니콜라 크르스토비치가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팀의 총 23골 중 10골을 책임지고 있지만
내전근 부상으로 선발 출전이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안테 레비치가 대체 옵션으로 대기 중입니다. 한편 장기 부상자인 가비 장과 필립 마르친스키는 이번 원정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레체 수비의 핵심인 주장 페데리코 바스키로토는 2022년 세리에 A 데뷔 이후 109경기를 모두 선발로 출전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이탈리아 일부 리그에서 가장 많은 출장 시간을 기록한 필드 플레이어입니다. 한편 베로나는 최근 리그 3연패를 당하며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초 이후 득점 가뭄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경기들에서는 제노아와의 무득점 무승부 이후 로마, 칼리아리, 인테르 밀란에 연이어 패했습니다. 특히 홈에서 치른 17경기 중 10경기에서 득점에 실패했고 이번에도 골을 넣지 못할 경우 1988-89 시즌 이후 구단 최다 홈 무득점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베로나는 전반전에 특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전반전에만 28실점을 기록했는데 이는 레체보다 20골이나 많은 수치이며 유럽 5대 리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기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 사실상 세리에 A 잔류를 확정짓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베로나는 레체의 우세한 전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9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오다가 이번 시즌 10월 1차전에서 0대1로 패하긴 했지만 홈구장인 벤테고디에서는 여전히 레체에 패한 적이 없습니다. 반면 레체는 베로나 원정에서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으며 4번의 무승부가 전부입니다. 팀은 지난 1월 파르마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거둔 이후 리그 12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나폴리와의 경기에서 0대1로 패했으며 이 경기에서는 팬들의 항의와 폭죽으로 경기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레체는 현재 리그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최근 10경기에서 단 2점만을 획득했습니다. 강등권과의 승점 차는 불과 1점이고 니콜라 크르스토비치 외의 득점력을 보여주는 선수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레체는 이번 시즌 세리에 A에서 득점자 수가 단 7명으로 리그에서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득점력에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열한 경기보다는 다소 단조로운 흐름 속에서 한 골 차이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 경기의 강점을 살릴 베로나가 오랜 무득점 사슬을 끊고 소중한 승리를 거두며 잔류를 사실상 확정지을 것으로 보이며 레체는 더욱 심각한 강등 위기에 놓일 전망입니다.